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방향성도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솔직히 말해 반국가 세력들 대부분이 원래 친북 행위를 하던 자들 아닙니까? 80년대 주사파니 뭐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자들이 친북 플러스 친중이란 이중면허를 취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김일성 찬양하던 시뻘건 자들이 어느새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태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짜이밍 세력들 면모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친북 면허 하나 꼴랑 갖고 있는 극소수들은 저들 세계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면 꼴랑 친북 면허 하나 갖고 있는 자들의 말에 힘이 실렸다면 리차이밍이 미국에 가서 북한을 가난하지만 성질 들어온 이웃이라고 씨부리는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냐면 북한 사람들은 비록 가진 건 쥐뿔도 없지만 자존심은 무지하게 강하거든요. 저런 말을 했단 건 북한 사람들의 심장에 스크래치 정도가 아니라 왕대못을 박는 짓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동영이란 자는 군인들이 훈련할 때 실사격을 없애는 걸 논의 중이랍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리짜이밍은 전작권을 회수하겠다고 하고 강군 어쩌고저쩌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데 세상에 실사격도 못하는 군인이 무슨 군인입니까? 그런데 이거 리짜이밍하고 정동영 말을 연관지어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면 전작권 회수하고 실사격 안 하는 어리버리 군대를 만들어 북한이든 중국 공산당이든 이 땅을 낼름낼름거릴 때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겨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게다가 이자들은 북한이 뭔 짓을 해도 아닥합니다. 그런다고 북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있는 이중면허 소지자 반국가 세력들의 속셈을 모를까요? 어쩌면 김정은이 성질 같아선 지들이 가지고 있는 간첩 명단을 미국에 확 넘겨버렸으면 할 겁니다. 솔직히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걸 우리보다 북한 김정은이가 좋아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지만 북한 김정은이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뻘짓만 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자기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다릅니다. 중국 공산당의 군사조직 중에 북한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북부정부가 아마 5개 정부 중에서 무지하게 센 축에 속할 겁니다. 이런 막강한 군대가 만약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국경을 넘어 북한에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북한 김정은이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군대가 자기들 입맛대로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오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선 주한미군이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게 하고 자기들은 중국 공산당한테는 경제적으로 필요한 만큼 삥을 뜯는 겁니다. 왜냐면 북한이 미국과 친해져 버리면 베이징하고 북한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선 무지하게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선 어쩌면 삥 뜯기는 느낌이지만 북한이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매한 거래가 형성되는 겁니다. 안주자니 김정은이 뻘짓할까봐 껄끄럽고 너무 퍼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딱 그만큼만 삥 뜯기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해봅니다. 중국 공산당도 아마 알 겁니다. 북한이 자기들을 맹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악몽과도 같고 무지하게 껄끄러운 상황이 자신들의 국경선과 마주한 상대국에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 대륙을 보면 중국 입장에서 동쪽 해안선을 중심으로 경제와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북한이 친미로 돌아서 버리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북한과 중국 공산당은 친한 듯 보이지만 친하지 않은 이웃인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의 껄끄러운 동거를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든 반국가 세력들이 방향성이 없는 위험한 줄타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자들이 갖고 있는 이중면허의 위험성에 대해 말입니다.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할아버지 장학금으로 키운 자들이 머리통 쪼매 컸다고 이중면허 취득해서 북한과 중국 공산당 사이를 줄타기 하는 걸 달갑게 생각할까요? 만약 제가 김정은이라도 이거 무지하게 껄쩍지근할 겁니다. 그런데 리짜이밍 세력들이 겉으로는 북한을 위하는 것 같은데 뚜껑 까보면 북한보다는 친중에 가까운 짓들을 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들의 약점을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 참다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문재인이는 삶은 소대가리, 리짜이밍은 깜도 안 되는 개콩꾸는 잡배로 치부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자들이 줄을 댄 중국 공산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권을 거머쥐면서 썩은 동아줄이 돼버렸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시진핑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이 가택연금 상태라는 말도 있습니다. 만약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확고하다면 이런 루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든 지금 중국 공산당 내부의 세력 다툼은 시진핑 주석의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가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다만 지금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주석과 반시진핑 주석의 세력 다툼이 있지만 이 두 세력 모두 마지노선이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중국 공산당이 붕괴된다면 세력 다툼에서 승리하더라도 미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부 문제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촌을 어지럽힌 세력에 중국 공산당이 포함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 공산당의 해체는 아닐까요? 중국 대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게 지구촌의 평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을 밀어줬잖아요. 그때 단순한 생각이 비록 중국이 공산국가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유화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손에 돈을 좀 쥐니까 이 돈을 가지고 악을세 다른 나라에 관여하면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에 검은 돈을 화끈하게 뿌려제끼네요. 그뿐입니까? 사람에 따라선 미인계로 말하기도 넘사스럽게 만들어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속국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좌편향된 세력들이 가세하면서 지구촌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바로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목숨건 싸움이 먹히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는 곧 중국 공산당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계몽을 통해 골치 아팠던 좌편향된 유럽도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 척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깔끔하게 마무리될 겁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반국가 세력들의 앞날은 먹구름이 가득할 뿐인 겁니다. 지금 아무리 설쳐도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냥 부처님 손바닥에서 뻘짓하는 손오공신세란 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정신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국민의힘 대다수 기회주의자들 역시 앞날이 반국가 세력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전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생각을 근거로 북한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서 이중면허를 취득해 위험한 외줄타기 하는 자들은 북한이 먼저 손보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도 해봅니다. 이러나 저러나 반국가 세력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놓인 초라한 등불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더 미친 듯이 발악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헬이었습니다.